안녕하세요. 묘의 알고리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왜 글로벌 텍스프리에 투자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며 어떻게 돈을 벌고 그리고 적정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될지 제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엑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투자 포인트로서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최근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신 여건, 트래블 버블, 그리고 보복 소비입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주간 격리 면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여행 산업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로 면세점 관련 퓨어 플레이어이고 시가총액이 적어서 투자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출 개선 시 영업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K-팝 히트로 한류 재부각에 따라 대한민국 관심도가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BTS가 유명했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BTS나 한류 음악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 회사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6월 28일 장 마감 기준으로 3,735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820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모델로는 사후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붙는 세금의 환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30% 정도를 수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의 매출은 곧 수취 수수료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객이 물품을 더 많이 사게 되고 이에 따라 사후 면세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증가하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의 수익은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전 면세점과 사후 면세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저희가 듀티프리라고 합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가 면세 범위로 잡히고요. 면세 방법은 이미 면세된 가격으로 이 판매처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은 굳이 구입 이후에 별다른 절차 없이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텍스 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 리펀드라고도 하고요.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에 대해 면세가 적용이 되고 세금이 붙은 가격으로 먼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 환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부가가치세 10%가 항상 계산을 하다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음식점에서 밥을 먹거나 그리고 어디 다이소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영수증 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사고 있죠. 하지만 이 사업면세점에서 사게 되면 그 10%만큼의 부가가치세를 구입 이후에 환급 절차를 통해서 관광객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 방식에는 추국항 환급, 신해 환급, 즉시 환급, 송금이 있겠습니다. 추국항부터 즉시 환급까지는 환급 창구나 무인 환급기 그리고 매장을 통해서 환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송금 같은 경우에는 카드나 알리페이, 위젯, QQ 등의 수단으로 환급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환급 절차를 살펴보면 관광객이 입국한 이후에 쇼핑을 하고 세관 반출을 진행하게 되고 그 뒤로 세금을 환급하고 출국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국내,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등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대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 소비세 10%가 환급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7%,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입니다. 지금 여기에 흑백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가 되겠는데요. 이 네 개 나라는 글로벌 텍스 프리가 향후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아직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경우에는 19년 KTIS 면세 사업 인수로 점유율 15%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텍스프리는 5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9년에 KTIS의 사업 면세 사업을 인수하면서 15% 사업 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가맹점 같은 경우에도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고 사업 면세점 업의 점포 수도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최근 실적 및 재무 상황을 살펴보면 당연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당연히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사드 17년 이후에 18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20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0억까지 떨어졌고 21년에는 100억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매우 안 나오겠죠. 지금 현재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30% 수준입니다. 관광산업 회복 시까지 버틸 체력은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제가 재무구조 개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기업의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1년 3월부터는 재무구조 개편 이후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편 관련 주요 이슈로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해외여행 재개 시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지금 현 최대 주주는 문양근 회장인데 문양근 회장은 그 올해 21년 초에 보유하고 있던 브레인 콘텐츠 경영권 주식과 그리고 전환사채권 한꺼번에 처분해서 이 현금을 확보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현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주 매입분까지 하면 총 26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주주가 기존 브레인 콘텐츠에서 문양근 회장 외 4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문양근 회장과 브레인 콘텐츠 매각 후 지배 구조도는 거래 전 문양근 회장 그리고 브레인 콘텐츠 그 아래 메디포론 DBT 글로벌 텍스프리 스와니 코코 네크루즈가 있었는데요. 거래 후에는 문양근 회장 글로벌 텍스프리 스와니 코코 이 순서대로 지배 구조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메디프론도 올해 이거는 21년이 되겠습니다. 21년 4월에서 6월에 처분을 하였고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35억 또한 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화장품회사 스와니 코코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아래 스와니 코코가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기존의 브레인 콘텐츠 아래 있던 IT 관련 회사인 네크루즈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100% 모두 21년 2월에 인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스와니 코코와 네크루즈 인수가 끝난 이후 4월경에 지니어스라는 의료 관련 장비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에 따라 2대 주주가 되었고요. 지니어스라는 회사는 혈액, 소변에서 채취한 엑소점을 분석해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 치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회사에 따르면 이 지니어스 지분 취득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글로벌 텍스프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재무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최근 이 재무구조 개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 매출 추정 그리고 실적의 추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추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순전히 개인의 관점에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데이터는 해외여행객 데이터, 그리고 사업 면세 시장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 기준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해외여행객의 경우에는 13년부터 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7년 사드 때 한번 숫자가 꼬꾸라지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창궐한 20년에 한번 꼬꾸라집니다. 21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굉장히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추정하지 않았고요. 사업면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판매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급 건수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를 했었고요. 물론 17년은 예외입니다. 환급액 같은 경우에도 600억에서
2016년 2천억까지 증가했고요. 인당 평균 사업 면세점 판매 금액으로 봐도 6만 5천 원에서 19만 5천 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 인당 평균 사업 면세점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 면세점 시장이 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수가 증가하더라도 이 판매 금액이 인당으로 평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면세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면세점 판매 금액의 30%를 이 사업 면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나 다른 경쟁업체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급 수수료 이 30%의 시장으로 봤을 때는 13년 182억부터 17년 449억까지 증가해 왔습니다. 물론 글로벌 텍스프리가 현재 6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면세 시장의 환급 수수료 655억 중에 408억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년의 경우에는 450억 중 약 280억 정도를 가져왔고요. 이 비율을 살펴보면 대략 62% 정도가 나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가 지금 과거 데이터를 살펴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실적을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의 감으로 추정을 한 것이고요. 먼저 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19년 1,700만 명 기준으로 60% 정도 관광객이 회복될 것이고 23년에는 이 관광 수요가 억눌려 있던 관광 수요가 폭발하는 것을 가정해서 19년 대비 10% 증가 그리고 24년에는 25% 증가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업 면세점의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가폭도 22년에는 100%, 23년에는 16년 대비 110%, 그리고 24년에는 120%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환급액의 30% 정도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환급액의 수수료 기준은.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면 22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시장 점유율 65% 기준으로 환급 수수료 432억 중 280억, 그리고 23년에는 870억 중 566억, 24년에는 1080억 중 약 700억 정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별도로 종업원을 더 고용하지 않아도 이미 시스템적으로 환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있다고 고려해서 22년에 영업이익률 10%, 23년 15%, 24년 20%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영업이익은 28억, 85억, 140억 정도로 나왔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4년 법인세나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100억 수준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적정 주가는 이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저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금일 6월 28일 기준으로 1,820억입니다. 그리고 24년 순이익을 100억 수준으로 가정을 하고 면세점주 평균 PER 25 정도를 적용을 해보면 2,500억 정도가 글로벌 텍스프리의 순수 사업 면세점 가치가 되겠습니다. 계열사 지분 가치가 350억 정도. 이 계열사 지분은 스와니코코, 네크루즈, 지니어스, 3사 그리고 기타 짜잘한 회사까지 포함해서 350억 정도로 산정을 했고요. 그랬을 경우에 24년 실적 기준으로 적정 시총은 약 2,850억 원이고 적정 주가는 5,850원. 24년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경우에는 현재 오늘 6월 28일 기준으로 약 업사이드가 57%로 저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로 저는 계산을 했는데요. 계산이 아니라 투자를 시작했는데 막상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저만의 계산 방식으로 그리고 저만의 가정으로 추정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 엑셀을 작성하고 나서 좀 고민이 되는 상태입니다. 아직 금일 영상을 제작하는 기준으로
저는 아직 단 한 주도 매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 추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추정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뮤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